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사실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장세였죠. 2차전지 중심으로만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불현듯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월등히 많았죠. 최근에 이제 흐름이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많은 흐름 속에서 특정 업종만 이제 강세를 좀 띠는 2차 전지 혹은 반도체 이런 어떤 특정 업종이 이제 강세를 띠는데요.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좀 과거 20년하고 다르게 돌아가고 있죠. 예, 이제 세계화가 이제 반대로 가는 탈세계화라는 어떤 화두로 이제 그 추세로 이제 각 국가들이 이제 버리고 있고 신냉전 이런 흐름으로 이제 구도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효율적인 과거의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제 붕괴 내지는 변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런 흐름에 의거해서 입각해서 이제 지금 각 종목들도 또 업종들도 산업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이제 메이저의 어떤 수급들, 큰 수급들도 그런 어떤 큰 그림, 빅피처 하에서 이제 자금을 집행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에 집중된 수급과 시세 분출, 또 이제 미국의 IRA 이제 그 세부 법안이 결국 이제 영향을 미치는 2차전지 내지는 친환경 섹터에 의거한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또 이제 반드시 전략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증시에서의 어떤 이런 흐름이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한때 어떤 치우친 어떤 흐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섬뜩하면서도 앞으로는 주식 투자가 쉽진 않겠구나. 이제 어떤 업종과 종목 국한에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구도가 굉장히 오랜 기간 좀 펼쳐지겠구나. 유동성을 막 폭발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면서 양적 완화 같은 그런 유동성 폭발 장세를 펼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과거와 같이 이제 어떤 세계화에 기반을 둔 그런 어떤 전 세계 이제 어떤 무역량이 어떤 총량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국면도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종목에 대한 선택을 굉장히 세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목 선택의 여하에 따라 가지고 누구는 아예 수익이 아니라 이제 손실을 보고 있고, 누구는 또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차별화된 결과를 얻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들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주식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제 2차전지 주도권이었고, 또 이제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대장주가, 주도주가 좀 교체되고 변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오늘 이제 LNF가 신고가를 내는 흐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SPG가 연속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들이 모두 진출하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다 이제 테마를 넘어선 인더스트리 개념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지점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4% 약세 마감했습니다. 2,409포인트, 거래대금은 8.3조니까 소수했고요.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500여 종목으로 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0.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827포인트, 거래대금은 13조 순으로 적지 않게 터졌고요. 상승 종목수가 600여 종목, 하락 종목수가 880 종목. 그래서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수가 많았던 그런 장세였고요. 수급 구도는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10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좀 많이 팔았죠. 외국인이 30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급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외국인이 3천억을 코스닥에서 순매도했다는 거는 코스피로 치면 거의 한 6천억, 7천억 배 이상의 순매도를 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는 거는
결국은 이 외국인의 코스닥 매도가 이제 밑으로 던지는 이제 뭔가 좀 리스크한 상황이라든지 매크로 상황, 또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로서 던지면서, 이게 부정적인 분위기와 이제 매크로 상황에서는요, 외국인이 3천억을 던지면 받아주는 주체가 잘 없겠죠. 막 다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3천억을 순매도했는데 오히려 코스닥이 올랐다는 거는 이게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한 정도에서 받아주는 수급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간다고 생각하는 수급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어떤 큰 그림 하에서의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종의 구도를 보면 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2,800억을 순매도한 게 좀 의미심장했고요.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많이 오른 그런 기업들의 차익 실현을 통해서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 기관은 700억 순매수, 코스닥 쪽에서 기관은 10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2,700계약을 순매도했는데요. 이게 장 초반에 이제 한 6천, 7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면서 증시를 좀 압박했는데요. 이걸 다 걷어들었네요. 그냥 파생으로 갖고 놀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파생을 통해서 이제 한국 시장을 거의 쥐락펴락하는 원하는 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데요. 오늘이 좀 장초반 그랬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예수금이 47조니까요. 큰 변동은 없고요. 신용융자 잔고도 18조 1000억 최근에 이제 비슷한 수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증시는 오늘 홍콩이 조금 밀리긴 했는데요. 2% 정도 밀리긴 했는데 나머지 일본, 대만, 상해 증시는 큰 변동 없이 보합권에서 강보합 내지 약보합 정도 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은 그래도 플러스권을 계속 유지하는 흐름을 내면서 매크로적인 어떤 분위기는 크게 위협되는 모습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자체도 낙폭을 보이고 나서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크게 변동사항이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증시의 흐름도 일단 코스피 쪽의 증시 흐름은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글로벌발 이제 은행 위기 이런 것들이 좀 불거졌지만 코스피 지수의 변동은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은 계속 상승 추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5일선을 지켜내면서 5일선 위에 조정 정도로 마무리 짓는 그런 패턴이 나와졌고요. 2차전지 업종은 여념없이 강한 기조로 코스닥 지수를 이제 견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보면요. 오늘 2차전지 업종 지수가 1% 상승하면서 대형주가 오늘 강하진 못했어요.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대형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또 LG화학 같은 기업이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서 2차전지 전체 업종 지수를 크게 견인하지 못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오늘 특히나 이제 또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비엠과 이제 에코프로가 3%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업종의 지수는 1% 정도 상승 정도에 그쳤는데요.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LNF 10% 상승 내지는 첨보 7.9% 상승 이런 나노신소재 6.9% 상승 이런 약간 그 아랫단에 있는 캐파의 이제 시총 캐파의 이제 기업들이 굉장한 강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그 갭을 좀 메꾸는 형태를 좀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어떤 느낌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 업종도 오늘 좀 강했습니다. 1.6% 강세였고요. 오늘 셀트론 그룹주 특히나 이제 3,000단 제약이 아일레아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임상 성공에 대한 어떤 발표가 굉장히 좀 이슈적으로 컸던 것 같고요. 상한가를 보냈죠.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 같은 또 다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강세 어떤 흐름을 연출을 시켜주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요.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좀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구도라서 사실 오늘 뭐 이슈적으로 좀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한 그런 경향을 좀 보였다.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도 1.4%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이제 반도체 업종 오늘 좀 쉬었다 보여주죠. 보합 정도, 코스닥 반도체도 뭐 강보합 정도, 요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2차전지 중심의 강세와 또 바이오의 시밀러 쪽, 또 그리고 이제 로봇 쪽, 로봇 쪽이 오늘 또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SPG가 연일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신고가의 흐름을 내어주는 패턴이 되는데요. 지금 로봇 쪽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뉴럴메카 같은 기업들 2% 신규 상장 뭐 로봇주들은 뭐 연일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패턴이 되고 있고요. 로보티즈 또 이제 로보스타도 4% 또 8% 각각 상승하면서 로봇주들의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삼성에서 이제 지분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이제 뭐 고점권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급하게 붕괴 같은 패턴으로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로봇 관련 섹터 분들도 뭐 이번에 이제 단기 급등하는 어떤 테마성의 어떤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사실 우리가 인더스트리 개념으로서 앞으로 고성장이 상당한 장기간 동안 이어질 수는 업종으로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종목은 잘 선별이 되겠지만 이 중에서 일부만 장기적인 성장과 이제 우상향의 주가 흐름을 보이겠지만 일부만 어쨌든 이 산업에 대한 관심과 또 로봇 관련된 산업은 또 기업들은 해외 쪽에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한국 안에서만 국내 증시 안에서만 로봇 관련된 산업 분석과 이제 종목들을 찾는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넓혀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뭐 테슬라도 이제 로봇 관련 기업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성장 산업들을 끼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IRA 내지는 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그리고 유럽의 이제 그런 법안들을 통해서 2차전지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친환경 쪽, 특히나 이제 태양광 풍력 쪽에도 엄청난 또 수혜와 이제 실적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그린 인더스트리 꾸준하게 이제 커버를 하죠. 그래서 관련 리포트를 좀 보면요. 미국 IRA 보조금 상세한 업데이트 중 풍력 또 태양광 업체에 주목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뭐 한쪽 많이 쏠리죠. 2차 전지가 이제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쪽에 많이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 업체들이 시세가 조금 눌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좀 기회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한번 좀 체크해 보면요. IRA 같은 경우 이제 과거 그린 뉴딜 같은 그런 정책하고 좀 다른 점은 직접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량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인센티브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설립하려는 그런 어떤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 세부안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별 혜택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이 이제 보조금 정책은 29년까지 풀 크레딧, 30년 75%, 31년 50%, 32년 25%가 이제 적용되는데요. 이익이 나는 업체는 최대 5년간 직접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대상이요. 풍력, 태양광, 배터리, 또 핵심 원자재 등의 관련 부품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2차전지 포함되고 풍력, 태양광까지 같이 수혜를 본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아직 크게 주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조금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 풍력 태양광 또 K배터리 소재업체 주가 상승의 주 원인이 바로 이 IRA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왜 지금 상승하냐? 장기적으로 성장하죠.
근데 지금 이런 모멘텀들이 강력하게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주목도를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태양광 업체 국내에서도 태양광 풍력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태양광의 퍼스트 솔라 또 풍력의 G 강자죠. 이 두 기업이 지난 8월 IRA 확정 후 각각 80%, 44% 급등하면서 주가가 이제 반영이 됐죠. 그래서 IRA 보조금 발표가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부분이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정책이요, 이런 기업들을 실적을 보시면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는 AMPC 효과로 매출 총이익률이 지난해 3%에서 올해는 30% 상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GE 같은 경우는 지금 재생에너지 부문이 적자인데 내년부터는 대규모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실적적인 부분도 퍼포먼스를 크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IRA 이제 이 법안 자체 이제 확정이 결국은 한국 배터리 소재주들의 큰 주가 급등이 되는 게 명분상 뚜렷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업체는 못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의문 보도를 하는 측에서는 이 부분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IRA로 인해서 미국 전기차 수요 확대, 또 양극재, 음극재 소재 업체들에게 직접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이 주가 상승의 주가 급등의 원인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모멘텀을 크게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매집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주가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계속 지금과 같은 어떤 급등 추세를 이어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이 가장 뭐랄까요, 그 주가를 띄워서 높은 가격에 대중에게 어느 정도 물량을 또 넘길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메이저 수급들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이냐 하면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이런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게 이제 형성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풍력 태양광 업체 중에서 미국에 증설하고 미국의 공장을 만드는 업체들이 당연히 이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CS 윈드 또 이제 하나솔루션, 예, 이 두 개 기업이 이제 가장 강력한 이런 어떤 수혜 모멘텀을 받을 거고요. CS 윈드도 지금 4.5기가와트 생산 능력을 9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솔루션도 1.7기가와트의 모듈 생산 능력을 8.4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큰 수혜를 볼 걸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재무 개선 효과가 크게 발생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퍼스트솔라는 아까 이제 보셨듯이 주가가 이제 크게 반응하면서 반영이 됐는데, CS 윈드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이제 지금 거래 정지돼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죠. 어쨌든 CS 윈드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이익이 40%, 45% 정도가 미국에서 발생할 정도로 이제 추정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증설 효과로 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데요. 최근에 은행에 여러 가지 어떤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린 인더스트리 쪽, 특히나 이제 각국 정부가 강력하게 강제 정책을 펴는 이 영역은 사실 그 부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리먼 사태나 유럽 재정 위기 시에도 그린 산업의 성장은 견조하게 진행되었던 과거의 사례,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히려 은행 사태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최선호 업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IRA 보조금 관련주로서 이런 기업들의 최근에 장기 성장하겠지만 단기적인 모멘텀도 가장 강력하다는 점을 꼭 이제 지금 현재 주식 투자 전략에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좀 눌려 있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눌리는 형태로 중기평선, 장기평선 위에서 지지력을 확인해 주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솔루션이 아쉽게도 지금 거래 정지 상태라 가지고 뭐 거래 정지가 풀리면 아마 이런 모멘텀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 증서를 좀 많이 추진하고 있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주가가 좀 눌려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에 쏠려 있는 이 관심도가 친환경 주식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태양광 풍력 관련주가 국내 시장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막 군집을 이뤄가지고 막 지수를 견인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쪽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질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차전지 업종 내에서는 당연히 LNF가 가장 화두의 종목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내 이제 양극재 업체 중에서 가장 최근 이제 주가적으로 눌려 있고 소외되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가 이제 최근에 급상승하는 구도 속에서 계속 주가가 못 갔죠.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또 양극재 업체 중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이 또 신고가 흐름과 강력한 주가 상승을 이렇게 뭐 단기간에 2배 이상 이렇게 상승했죠. 이런 구간 속에서 LNF가 이제 많이 주가가 눌려 있고 뭐 좀 많은 주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했을 텐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이제 뭐 디스카운트 요인 자체가 이제 수직결합 부분이 있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헤쳐나가는 부분들 또 조인트 벤처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LNF만의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가적으로 이제 신고가 흐름을 내는 흐름 속에서 위로 이제 매물이 없는 단지 이익 실현의 물량 정도만 소화하면 되는 흐름 구도가 됐기 때문에 위로 이제 업사이드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대로 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LG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대규모 투자 확대 소식은요. 사실상 이제 LNF 쪽에 강력한 뭐 수혜 또 성장에 대한 가시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또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메리츠 증권 리포팅 한번 좀 체크해 보죠. 오랜만에 이제 LNF 관련된 리포팅이 나왔는데요. 마이 턴이라는 제목처럼 이제 LNF가 이제 양극재 업체 중에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역시나 이제 가장 강력한 그 공급사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쪽에서 증설에 대한 부분이 기존 예상보다 굉장히 뛰어넘는 어떤 규모를 발표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LNF의 추가적인 어떤 성장력까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신고가를 낼 만한 어떤 요인 자체는 결국 앞으로의 성장이 과시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력 고객사 LG에너지 솔루션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 직납 소식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결국은 확실한 성장주로서의 어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LG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의 이 생태계 구도가 더욱 공고화됐다는 것을 확인한 어떤 지금이 타이밍에서 결국은 국내 이제 유일한 양극재 기업이 이제 LNF로서 여기 생태계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결국 LG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이제 앞으로의 어떤 증설 공급량 증가는 결국 LNF의 최대 수의 어떤 명분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내재와 배터리 내재와에 직접 대응하는 핵심 공급망 기업으로서 LNF는 상당한 이제 성장성을 이제 확실히 좀 보여주는 기업이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제 나온 내용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규 고객사로서 이 파나소닉이 이제 추정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어떤 향후 나올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일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그동안 LNF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LG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편중된 매출 구조에 되는데요. OEM사로의 어떤 매출 다변화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기업의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을 이제 없앨 그런 요인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쪽에 이제 공급을 시작으로 지금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선언한 폭스바겐 또 LFP 양산을 암시한 포드 쪽으로까지 OEM사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면서 이 LNF의 고객 다변화에 대한 어떤 변화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LNF, 에코프로, BM 등 이제 동종 기업가의 주가 갭 축소가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테슬라 공급망이죠. 테슬라 및 테슬라양 이제 4680 전지를 양산하는 공급망 기업들에 대한 어떤 포인트인데요. 양극재 업체로는 이제 LNF가 굉장히 좀 독보적인 밸류체인상의 이제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박 쪽에서는 SKC, 또 CN 도전제 쪽, 나노신소재, 오늘도 이제 주가가 좋았죠.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 쪽으로는 LNF와 이제 조인트 벤처가 예정이 돼 있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LG화학과 합작하고 있는 또 리사이클 홀딩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NF가 이제 신고가 흐름을 내면서 위로 이제 매물이 없는 그런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하고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어떤 포인트도 사실상 이제 이 두 개 기업이 뭐 버블이다, 버블이 아니다, 이런 논란을 크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결국 이제 얼마나 이제 그 뭐 몇 년치의 실적을 좀 당겨서 선반영하느냐, 뭐 그런 차원의 어떤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같은 이런 어떤 굉장히 폭발적인 단기 급등세는 결국은 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접근은 굉장히 좀 부담이죠.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그때 또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업종 내에서 굉장히 좀 두드러진 종목 중에 또 제이오 같은 기업이 CNT 도전제 기업으로서 신규 상장주였죠. 이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보호에서 풀린 물량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나왔죠. 사모펀드 중심으로 쭉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54만 주의 기관 물량이 나왔지만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냈다는 거는 결국 이제 이 물량을 받아내는 특정 주체가 있었다는 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2차전지 업종에 큰 손의 어떤 자금들이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집중화되고 있고, 또 덜 오른 종목, 또 아직 안 오른 종목, 이런 쪽으로 오른 종목에서 나온 어떤 차익실현 어떤 수급이, 자금이 이런 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구도가 외국인 기관이 또 순매수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결국은 업종 내에서 순환매 돌리는 흐름을 우리가 좀 포착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오늘 좀 아쉬운 거는 뭐 LG엔솔, 또 삼성에셋 같은 또 시총 대장주가 신고가 흐름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 시간의 문제지, 뭐 이런 기업들도 결국은 신고가 흐름으로 가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 이제 IRA 이제 세부 이 법안이 나오고 확정이 되고 하면 어떤 증설 내지는 어떤 공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쏟아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업들이 차후에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은요, 오늘 뭐 수급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죠. 전체 수급은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일단은 뭐 셀트론이 이제 오늘은 수급이 좀 가장 좋은 축에 있었던 기업이네요. 동시 수급 300억이 들어왔고요. EM플러스는 그 뭐 커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2차전지 관련주로 수급이 좀 붙었던 것 같고요.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역별하에서 결국 정유업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계속 받는 과정이 있었고, 또 2차전지 또 모멘텀 자체가 사실 상대적으로 STI와 이제 LG엔솔 대비해서 최근에 뭐 리콜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상대적인 움직임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좋은 흐름이 좀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동시수급 1위였네요.
120억이 들어오는 흐름이었고, SPG가 이제 최근에 수급 구도도 좋지만 뭐 연일 뭐 신고가 흐름을 내면서 로봇 관련주들 아직 시세 않는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레인보우 다음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대장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드로 리튬, 뭐 어반 리튬, 뭐 이런 리튬 관련주들 수급이 오늘 좀 붙으면서 뭐 강세 흐름을 좀 내어줬고요. 또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수급이 PNT 같이 붙는 2차 전지 종목들 뭐 중심으로 뭐 수급이 좋았던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뭐 시장 흐름은 뭐 2차 전지 뭐 그리고 이제 로봇 일부 또 바이오 종목이 주도했는데요. 역시나 주도권 메이저 수급의 주도권은 뭐 2차 전지에 계속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업종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단요. 왜 메이저들은 이 업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수급 주체들이 생각하고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역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전략을 조금 더 롱텀으로 세울 수 있고 이제 앞으로의 또 2차전지 다음에 또 주식 찾는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굉장히 차분화된 장세 속에서 사실 소외된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뭐 2차전지 그 다음에 대한 또 이제 넥스트 전략들을 또 잘 세운다면 그 다음에 또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시장 쉽진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현명한 전략을 위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